제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 연습을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장 처음으로 했던 말이 외제차가 앞에 끼어들면 양보해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외제차 한번 사고 나면 워낙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정말 패가망신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역시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인식들과 함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은혜 기자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외제차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뭔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당국에서도 자동차 보험 어떤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좀 이런 팩트 확인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보험연구원 주최로 금융위원회 또 금융감독원 업계와 가 좀 다 같이 참여를 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고가 외제차 관련 자동차 보험 그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가 됐는데요. 이 방안들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가 외제차에 대한 렌트비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표준 약관에 좀 보면요. 이 렌트 기준은 동종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동급 차량으로 바뀌는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바뀔 경우 외제차를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MW 520과 같은 외제 중형 차량은 사고가 나면 그 소나타나 K5 등 연식과 배기량이 유사한 국산 중형 차량으로 렌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산차로 렌트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외제차 그 렌트 비용보다 그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험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그 외제차의 경우에는 그 고가의 외제차의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된 연식의 그 외제차라고 해도 그 사고가 나면 무조건 새 차로 렌트를 해주게 되거든요. 또 그럴 경우에는 좀 많이 보험금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 벤틀리라는 차량 아시죠? 고가 알죠. 외제차인데 이 벤틀리의 하루 그 렌트하는 비용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근데 벤틀리가 원래 한 2, 3억 하지 않나요? 네, 2, 3억 하는데 하루 렌트 비용은 한 5, 60? 아닙니다. 훨씬 많은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엄청 비싸죠. 네. 이렇게 렌트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 보험금 누수의 주범이다. 이런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수선 수리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미수선 수리비라는 것은 이게 수리를 하지 않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제차 렌트비가 하루에 150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외제차가 보통 렌트를 10일 정도 한다고 합니다. 150만 원의 차량을 10일 렌트해도 1,5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미수선 수리비로 지급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수선 수리비 이렇게 현금으로 받아놓고 나서 실제로는 수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험사를 바꿔서 다른 보험사 가서 내가 또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런 보험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에 그 람보르기니 사고가 있었죠. 이것도 이런 미수선 수리비를 노린 보험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 수리한 비용에 따라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방안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리 기준을 규범화해서 비일비재하게 무분별하게 부품을 교체하는 이런 관행들을 좀 바로잡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외제차에 대한 보험료 할증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 수리비가 평균보다 많이 나올 경우에는 고가차에 관해서는 할증료율을 부과해서 보험료를 좀 인상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국산차와 외제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외제차의 잘못이 더 많더라도 외제차 수리비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산차 피해자가 수리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때문에 고가차의 경우에는 차량 모델별로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기면 그 비율에 따라서 최대 15%까지
요율을 할증하겠다. 예. 이런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용식 그 보험연구원 박사님의 설명을 화면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고가 수리비 할증 요율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고가 수리비 할증 요율이란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한 경우에 초과 비율에 따라서 자차 보험료를 차등해서 할증 요율을 차등해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20% 이하인 그 차종, 국산차 300여 종에 대해서는 특별 요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0%에서 150%까지 150% 초과까지 4개 구간별로 특별 요율을 3%, 7%, 11%, 15% 이렇게 차등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완전히 제 것처럼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면 네 구간으로 나눠서 이런 요율도 좀 세분화시키는 것 같고 좀 구체적인 대안들이 실제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도 정말 이런 외제차 때문에 전반적인 보험금 자체가 좀 올라간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날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한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마티즈랑 벤틀리, 아까 얘기했던 벤틀리랑 사고가 났습니다.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벤틀리의 차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2, 3억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 2, 3억 하는데 그만큼 네. 비싼 차량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이 마티즈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네. 이 벤틀리의 차량을 살짝 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찔하죠. 예, 여기에서 이 마티즈의 수리비는 34만 원이 나왔고요. 네. 그러면 벤틀리의 수리비는 얼마가 나왔을까요? 한 500? 500? 예. 아, 500 너무 정도 적게 쓰셨네요. 아, 더 비싼가요? 그럼 한 800까지 써야 되나요? 렌트비만 700이고요. 아, 렌트비만 700이고 예. 거기에 수리비를 더하면 총 1,940만 원,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차 한 대 값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 40배에 달하는 금액 차이가 나잖아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더 억울한 거는 이 마티즈 운전자의 보험료는 크게 할증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외제차와 국산차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이 국산차 운전자는 자기가 든 이 보험의 대물배상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 자비로 그 수리비를 충당해야 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외제차랑 사고가 나면 패가망신한다. 그런 말들이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서 외제차가 오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개념조차 없었는데 벤틀리를 한번 부딪히면 살짝만 그어도 약 2천만 원 정도. 네. 마티즈가 사고가 났는데 마티즈를 하나 더 뽑을 수 있는 그럼요. 가격이 나온다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보험 어떤 체계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외제차에서만 어떤 수리비랄지 렌트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제차의 이 근본적으로는 외제차의 수리비, 뭐 부품비, 미수선 수리비, 뭐 렌트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너무 비쌉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이 외제차 수리비는 평균 276만 원인데 국산차는 94만 원이거든요. 거의 3배가량 많고요. 또 렌트비와 미수선 수리비도 이 국산차에 비해서 거의 3배가량이 다 많습니다. 또 부품비는 국산차 대비 4.6배나 비싸다 보니까 결국 이 외제차에 나가는 보험금 지급 규모가 늘어나고 결국 자동차 보험 영업 적자의 주범이다, 주 요인이다 이런 지적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또 일단 외제차의 부품비나 뭐 공인비라고 하죠. 이런 정비 요금이 독점적인 그 유통 구조 속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명확한 기준도 없고 또 거품이 많이 끼어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대체 부품 인증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사례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영국이랄지 미국이랄지 일본도 독일차는 외제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외제차가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좀 어떻게 좀 조치가 되나요? 네, 해외 사례를 좀 들여다보니까요. 일단 렌트비 부분에서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파손된 차량과 동일한 사용 가치를 가진 차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종 차량이 아니라 동일한 사용 가치라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영국에도 그 보면 동급 수준 차량으로 정하고 있고 뭐 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좌석수, 크기 뭐 이런 것이 비슷
비슷한 동종 차량으로 렌트한다. 이렇게 야권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외제 차량, 고급 외제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 대차는 국산 고급 차량 좀 비슷한, 그러니까 국산 차량 비슷한 걸로 대차를 해주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통사고 발생 비용을 최소화한다라는 이 원칙에 따라서 렌트할 때에는 동일한 사용 가치를 가지거나 아니면 피해차 수준과 비슷한 국산차로 대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예로 좀 적용을 시켜보자면 우리의 개선 방안에도 앞서서 설명을 해줬던 혹여라도 BMW 5 시리즈가 사고가 나도 K5 정도, 그렇죠. 소나타나 K5 정도로 렌트를 해주는 사례가 실제로 현재 외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대안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기대 효과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렌트 기준이 개선돼서 동종 차량 꼭 굳이 외제차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동급의 외제차를 대차하지 않아도 된다면 크게 보험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이 마련이 되면 뭐 기스 났다고 해서 전체 부품을 교체하는 이런 관행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스크래치라고 많이들 하죠. 그렇죠. 스크래치가 날 경우 뭐 부품을 전체를 안 갈아도 되겠죠. 예. 그다음에는 이 미수선 수리비가 폐지가 되면서 보험 사기에 악용하는 것을 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외제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국산차 운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이게 할증되는 것이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보다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 요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외제차 수리비를 좀 인하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역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을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렌트업체가 외제차를 너무 비싸게 렌트해서 그리고 정비업체가 너무 고가로 뭐 비용을 뻥튀기해서 받는다는 의심, 의혹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대 입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느 쪽에서 보면 이렇게 렌트나 정비업계를 좀 비난하는 그런 눈초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렌트카나 정비업계의 반발이 좀 예상이 되면서 좀 갈등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어제 정책 세미나 현장에서도 이 렌트카와 정비업계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세미나가 도중에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분들의 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외제차 관련 자동차 보험 개선 방안이 논의가 되는데 이쪽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일부 수입차를 가지고 렌트하는 업체의 분들은 우리는 수입차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걸 국산차로 대차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사업을 좀 영위하기가 힘들다. 그러겠네요. 이런 것도 좀 호소를 하셨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거품이 끼어 있다. 너무 비싼 건 아니냐. 이거는 좀 일부 업체에 좀 국한된 이야기인데 이걸 전체 업계가 이렇게 하는 것 마냥 우리를 좀 호도하고 신뢰도를 좀 추락시키고 있다. 이런 좀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러겠네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고가 외제차 자동차 보험 제도를 좀 바로잡겠다 이런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하고 또 현재 여론도 호의적인 만큼 이번에 나온 방안들은 내년부터는 좀 실행에 나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이 이렇게 나오는 만큼 내년에 실질적인 우리들의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